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들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공포로 몰고 온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해킹 피해로 파산한 마운트 곡스는 오늘부터 채권자들에게 100억 달러, 약 14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돌려주는데요. 비트코인만 해도 약 11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을 비롯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다량 매도와 같은 각종 악재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강조했던 우리 코인 시장의 아버지, 비트코인이 일단은 폭락세를 보이자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님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락장 대비는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마운트 곡스 이슈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현재 이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또 각국 정부가 압류 가상화폐를 처분하고 있다는 신호를 가상화폐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가상화폐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 이후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새 후보로 이 가상화폐에 덜 호의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현재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조금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드릴 우리들의 코인 해결사,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승재 전문가님 역시나 언제나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종목들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코드 5959번 누르면 누구나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볼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노란 톡방 한번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저희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뷰라던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전략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그런 알트들에 대한 전략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은 만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략대로 이행하면 된다.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략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질문 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그에 따른 전략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결국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그러한 전략들의 기대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인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워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교육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전략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전략 한번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5959번 눌러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도 질문 답변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마음껏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로미아 16.19% 상승해서 366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멀티버스 X 6.72% 상승해서 45,280원. 엔터버튼 6.02% 상승해서 24.12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어제로 6.01% 상승해서 4,748원. 세이프팔
5.69% 상승해서 1,15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타임 19.58% 하락해서 1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스트리트 18.24% 하락해서 1,824원, 만타 네트워크 18.24% 하락해서 1,07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어 17.66% 하락해서 1,282원, 엑셀라 17.59% 하락해서 6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더가 1.05%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6.29% 하락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7.14% 하락, 그리고 페페가 9.77% 하락, 월드코인이 15.78% 하락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다가 500원, 그리고 도지코인이 143원, 폴리곤이 656원, 그리고 폴카닷이 8,000원, 트론이 181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으니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원래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코인 투자 강의와 또 진단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이런 하락장에 대비하는 긴급 대책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59% 하락해서 7,95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각종 악재, 이제 마운트곡스 그리고 독일 정부의 범죄 수익 물량들이 시장에 좀 출회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점을 낮추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다면 지금은 추세가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주요 가격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에 따른 이제 공포심에 네. 물량들을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빼앗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상승장 속에 있고 반감기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들기 위한 시장의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제 급락의 추세가 너무 가파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러한 좀 디테일한 전략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뭐 리플 또는 네. 솔라나 이러한 종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한번 일단 비트코인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고점을 갱신한 이후로 현재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이게 붓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할 텐데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고점이 형성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고점, 우리가 점 3개를 그으면은 이제 이어서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고점과 고점을 잇고 나서 저점을 연결을 했더니 네.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56.5K 가격 구간을
과연 지지를 해주냐, 해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점을 낮췄고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고점을 넘겨내지 못하면 다시 이 하락 채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빠졌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뷰는 일단 지금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구간, 즉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56.5K 가격대 위로 캔들이 마감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채널이라는 이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네. 매매 전략을 세울 때 네. 제가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건 이 채널 상에서의 중단값과 네. 그리고 하단값까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일봉 캔들 자체가 내일 오전 9시에 마감이 될 때 혹시라도 이 채널 안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은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더 큰 흐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오늘 조금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오. 그 재밌는 걸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네.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 네. 탐욕 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지금은 사람들이 탐욕이 많은 구간인지 아니면 공포의 구간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상태의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면 공포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엄청 투자하는 공포에 극에 달한 수준인 거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각종 악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반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신청한 기관들에게 다시금 수정해서 제출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경우에 우리가 엄청나게 걱정해야 될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걸 가져와 봤는데 네. 자 그렇다면 공포지수였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 네. 과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인 심리 상태에 있을 때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어땠을까? 네, 좀 흥미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예전에 공포였을 때 어땠는지 그렇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오. 그걸 보려고 합니다. 네. 비교를 좀 해보면서. 네. 자, 일단 지금 수치가 29예요. 네. 왜냐면 총 1부터 0부터 100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환호의 장이다.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너무 공포해 있으면 우리가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네. 지금은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결국엔 공포의 분위기가 나오는 현재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 언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네. 지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지금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제가 주봉 차트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왔어요. 표기를 해왔고 오늘은 조금 이제 블링블링한 느낌이 좀 날 수가 있는데 네.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도 마감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오늘 오전 이제 봉 마감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이 코인 시장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나? 이번에는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수년 동안 결국엔 트레이딩을 해온 사람인데 그러한 두려움이 저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그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일 뿐인 것이고 그쵸. 제가 하는 전략은 계속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때 2023년 3월이었어요. 2023년 3월이 어떤 흐름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이때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급락 사태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급락이, 그러니까 파산 이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네. 정말 공포에 그게 달했던 그러한 구간이고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진짜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물론 횡보의 시간이 필요는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되돌렸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흐름이 또 나왔죠. 자, 한번 보면은 더블 바텀의 흐름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요 구간과 저항이 되었던,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니까 완전히 완전 강한 흐름이 또 네.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그 탐욕 지수가 공포 수준에 있을 때 흐름이 요때였어요. 요때. 자, 그리고 나서 흐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흐름 저거 올라가는데요? 그쵸. 네. 제가 이거를 진하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때가 어땠냐면은 이제 3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3월 달은 어떤 수치였는지 한번 볼까요? 3월 달은 3월 자, 2023년도 작년 3월이죠. 그쵸. 여기에 네. 표기가 지금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0 23. 맥스로 봐야겠네요. 네. 맥스로 보면 딱 요때였을 네. 거예요. 네, 3월이죠. 네. 이때 수치가 자 보면은 34 수준. 아, 지금 그러면 29. 지금 2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땠어요? 급등이 나오는 네, 흐름이 급등이 나왔죠. 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때도 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라가다가 네. 잘 올라가다가 여기에 저항을 한번 맞고 빠졌어요. 네. 다시 올라갔는데 또 맞았어요. 네. 아, 이거 더블탑이다. 더블탑. 이제 쌍고의 패턴이다. 아, 네. 이제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또 빠졌죠. 아,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더 빠질 거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또 많았습니다. 또 항상 그래요. 매번 반복돼요. 이 근데 뉴스가, 네. 그럼 이때 이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2023년 9월 달이죠. 9월. 자, 9월 달 또 보면은 네. 자,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네. 자, 이때도 수치가 40 정도. 40 정도. 지금보다 더 비슷비슷하네요. 높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보다 높죠. 근데 네. 그 이후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또 아니나 다를까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금 이 저항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시도를 하고 네. 또 그대로 또 와. 올라갔죠. 네. 자, 근데 그럼 지금은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네.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 29 수준인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이후 다음 시즌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 자, 여기에 왔어요. 요 자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상승장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그 구간에서 네. 이탈된 흐름이 나오고 반등해서 강하게 저항이 나왔던 또 구간이에요. 여기가 딱 49K인데 네. 이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제 이때가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딱 나왔던 때예요. 시작될 때.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왜 빠졌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항상 시장은 기대감 속에 오르거든요. 그런 기대감 속에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신호들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막상 그런 호재가 눈앞에 딱 드러나니까 악재 소멸. 그러니까 호재 소멸이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됐다라고 막상 하죠. 이뤄지고 나면 그렇게 오르진 않는 그렇죠. 거죠. 이뤄지고 나면은 재료가 소멸이 됐네. 왜냐면 그동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꾸역꾸역 올랐다면 막상 시장에 그러한 재료가 딱 나타나니까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조금 이때 저점도 강하게 또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때도 어떤 수치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올해 1월이죠. ETF 승인 네, 날짜가 올해 올해 2월인데 자 올해 1월 달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구나. 자 자, 이때도 50 수치. 아, 50. 그렇죠. 딱 그러면 절반이네요. 지금보다 어. 안 좋은 적이 오히려 더 급락이었고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 이제 지수, 탐욕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이 보였다.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너무너무 겁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우리 항상 시장은 반복되니까 오늘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드렸다라고 해서 네.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 우리가 기대해봐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쵸. 아직 우리가 이제 오늘 일봉에 대한 캔들 자체가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시장이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단 채널에 대한 전체 추세에 대한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네. 비트코인이 요렇게 요 상승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다가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슈팅이 네. 한번 나왔고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다시 재차 빠진 네.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던 반등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요적으로 주요 깊게 봐야 될 구간은 요 50K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49K 49K에서 50K 정도 사이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현재 저점을 더 낮추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는 한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채널을 계속 신뢰도 있게 타고 올라가다가 채널 상단에서도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왔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채널 빠졌으니 이제 중단에서의 기대 그리고 이전에 저항을 강하게 받았었던 구간을 테스트하러 오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49K에서 50K 정도 구간은 한번 매수를 받아볼 만한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만약에 이 이후의 흐름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이후의 흐름이 네.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에서 제가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주말간 흐름 계속 체크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문가님이 공포 탐욕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으로 똑똑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더리움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먼저 이더리움 현재 가격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4.54% 하락해서 4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더리움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도 한번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이더리움은 우리가 이제 ETF에 대한 이슈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승인이 올해 1월에 됐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청 소식이 이어지면서 급등을 또 보였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급등을 한 것만큼 다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더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최근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ETF 승인 신청은 됐지만 이제 반려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8일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8일. 네. 그럼 8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오. 다음 주 월요일은
주봉이 또 마감이 되는 네. 날입니다. 한 주의 흐름이 오. 결정될 수 있는 또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결국 차트적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제가 이더리움 솔라나는 왜냐면 저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언급들을 계속 드렸어요. 강하게 네. 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서는 한 매수 전략을 꼭 받아가 보자. 이런 구간들을 제가 다 잡아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오.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차트로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차트 한번 보면은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랑 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니 또 저점을 연결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락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네. 하락 채널이라는 건 결국엔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네. 또 이제 분석 도구죠. 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보신 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아니나 다를까 요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꼬리를 강하게 달고 현재 반등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했더라면 이거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 ING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흐름들이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수 전략을 이어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주봉 차트로 당연히 큰 흐름이니까 주봉 차트로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보자면 이때도 이제 제가 그 탐욕 지수를 표현을 하려고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는데 네. 이제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네. 이건 살짝 지우고 나서 설명을 네. 좀 드려보면은 네.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점과 그리고 여기 자꾸 거슬리게 하네요. 네, 분석을 해드려야 그렇죠. 되는데 자, 여기 살짝 옮겨놓고 네. 자, 고점 그리고 저점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전에 네. 강하게 저항을 받았었던 이때가 딱 이제 올해 초거든요. 올해 초. 요 구간을 이제 채널로 표기를 했을 때 네. 지금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와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 큰 흐름에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중요한 부분 요 해당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 그리고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이 상승 채널 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채널을 만들어내니 상승 채널을 타고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엇보다 항상 차트를 볼 때 이 코인은 어떠한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올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물대를 항상 표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노란색으로 좀 표기를 했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표기를 하면 여기서도 이제 지지 또는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니까 시세 분출이 또 나왔죠. 네. 그리고 현재 이 모습이 약간 상승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모양을 또 갖고 있어요. 네. 지난 아마 이더리움 분석을 보셨던 분들도 제가 이러한 구조를 크게 그려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차트에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이러한 상승 가능이 높은 이러한 구조를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 정말 큰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더리움은 못했고 또 그 다음 솔라나도 못했어요. 과연 이렇게 끝이 날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요 빨간색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다가 추세를 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한번 보면 큰 구조를 봤으니까 디테일한 전략을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이더리움 또는 뭐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구조를 그린 이제 종목들은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해당 구간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 구간을 살려낸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요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값인데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분석을 할 때.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이런 식의 반등을 좀 쳐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요 구간에 대한 기대보다도 요 적어도 요 중단 라인 정도까지 한 3,200불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볼게요. 자, 4시간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자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꼬리를 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가격대에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이제 긴 꼬리 망치형 캔들의 형태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요 다음 캔들이 이 망치형 캔들의 몸통을 감싼 채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장악형 캔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장악형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음봉으로 마감됐다라는 것은 처음 시작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된 채로 마감이 됐을 때 음봉이 보통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 캔들이 이 음봉을 감쌌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를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해당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 상황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저는 보통 진입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추세가 확인이 되고 추세를 분석한 이후에 이 코인에 대한 진입 전략을 세울 때 매수 15분 캔들로 확인을 하거든요. 15분봉 차트로 확인을 하는데 15분 차트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볼린저 밴드를 일단 좀 꺼보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요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니 시세 분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매수 전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고 이런 흐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내려오더라도 굳이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 기준 잡고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당연히 전략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주황 거래소 그리고 파란 거래소 기준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봐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노란 톡방에 참여해 주셔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오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만 딱 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주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8일에 있을 ETF 수정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런 기대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요 저점 흐름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있을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주말에도 미리 대비해야겠죠. 방승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미아 16.83% 상승해서 368원,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멀티버스 X 7.31% 상승해서 45,530원, 세이프팔 6.98% 상승해서 1,1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터버튼 6.02% 상승해서 24.1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빅타임 19.58% 하락해서 115원, 하이스트리트 18.83% 하락해서 1,81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셀라 18.65% 하락해서 689원, 만타 네트워크 18.24% 하락해서 1,07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퓨저니스트 17.78% 하락해서 3,25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제로가 4.49% 상승, 테더가 0.91%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서비스가 6.43% 하락, DK싱크가 7.83% 하락하고 있고요. 마일벌스가 8.01%, 그리고 캐디너 독스월드가 10.12% 하락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리플 순서겠죠. 자, 먼저 리플은 현재 가격 어떤지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리플 현재 6.15% 하락해서 59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도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리플도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항상 많이 존재하는 약간 네.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안정성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관점 또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네. 관심이 많이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 밈까지 있죠.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리또속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네. 과연 리플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을 위한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차트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플 차트 한번 네, 보실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수렴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이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소 중 파란 거래소의 네. 차트를 제가 아무래도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들을 또 많이 활용을 그쵸. 하시니까 네. 일단 현재 현물 차트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 이후의 흐름만 먼저 보고서 살펴보자면 네. 좀 듣던 얘기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리플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했을 때 시세 분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의 전략을 세워드렸던 것 같은데 네. 주봉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으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죠. 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으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큰 흐름 속에서 수렴하는 듯한 형태의 모습을 그리는데 조금 더 크게 봐도 고점과 고점을 또 이으면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똑같네요. 그 대형 삼각 수렴을 그리고 네.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이랬을 때 과거 차트를 제가 한번 살짝 띄워 볼게요. 네. 과거 차트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 이제 차트인데 네. 지금 한번 제가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렇게. 오, 어떤가요? 이전에도 네. 2012년, 2013년도부터 나왔던 흐름이 요런 수렴이 대량으로 상승을 했죠. 상승했네요. 대폭 상승을 네. 했죠. 그렇다면 지금도 아, 요런 흐름 속에서, 왜냐면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과거에 비슷하게 흘러갔던 그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나타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죠. 그 사람은 방송 반복되고 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그쵸. 맞아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똑같습니다. 이 종목들 또한 모든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의 흐름이 속도로 반복되기 때문인데 물론 무조건 똑같이는 반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요소들의 변수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쵸. 뭐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변수들도 항상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 또한 저도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소에 봤을 때는 딱 요 정도만 나오거든요. 네. 요 정도만 이렇게 나온 차트만 우리가 봤을 텐데 이 전의 흐름까지 살펴보자면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삼각 수렴을 오래 지속하다 가더라도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해외 거래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다시 우리가 국내 거래소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냐라고 당연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자, 지금은 현재 지난번에 제가 잡아드렸던 이 637원대 가격이 주봉상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 저점을 한 번도 깨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으로 잡아드렸던 560원대 가격까지 현재 빠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560원대 가격 딱 도달하자마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아직 훼손됐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섣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살려준다라고 하면 네. 옆으로 지속 흘러가더라도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네. 아마 이 종목을 언제돈벌레님이 네. 아마 이 종목을 한번 이제 상담을 또 요청을 해주셨던 요청해 기억이 또 납니다. 네네.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화살 표시도 썼었는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저항을 계속 받고 맞아요.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확률 높은 전략, 우리가 이 리플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추세를 돌려내려면 이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 정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 전략을 세워봐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추세를 돌려낸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오늘 이전에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560원 가격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만약 내일 이제 마감될 캔들을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이 560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네.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렇다면은 지금은 ING 중,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지만 네. 단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가 한번 이 리플로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나 오늘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저 리플에 관심 있습니다. 리플에 한 번 더 속아볼래요. 또는 리플을 정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오늘 방송 지금 당장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방송 이후에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플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솔라나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부터 보고 오시죠. 네, 솔라나 현재 2.04% 하락해서 18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솔라나 한번 빠르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라나는 진짜 써야 됩니다. 솔라나는 써야죠. 진짜 써야 되고 네.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저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를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흐름 이후의 차트를 가져와서 분석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해외 거래소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상승 삼각형 구조를 만들고 네. 저항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니 강하게 올라온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상승을 해주면 이제 상승 추세 채널이 또 만들어지겠죠. 네. 이더리움과 같이 이 채널의 흐름 속에서 있다가 돌파를 해주고 오히려 이더리움 흐름과 같이 강한 채널을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만약에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주고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이 채널 중단 또는 채널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채널 분석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의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들러 올랑 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오늘 일본 캔들이 네. 이제 상승 채널 위에서 또는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식의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오늘 딱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 구조를 기억해 봐주셔도 좋고 네.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늘 진단했던 이 방송 차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탈돼서는 안 되는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제가 가격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오늘 노란 톡방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같이 분석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네. 솔라나 모두 한번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코인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봤는데요. 역시나 하락장 대비는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주말 사이에 내가 가진 종목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신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들어오시고 방승재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말을 무사히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